전학생 TV. 그리고 보호자가 분리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태가 생겨요. 아이가 떨어지면은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애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 막 그 CCTV 달아가지고 우리 애는 하루 종일 기다리나 봐. 막 자고 있어. 저기서 자고 있어. 막 저 어떻게 막. 이런 행동들은 아이들을 분리불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너무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또 커지면 안 돼요. 물론 사랑하고 이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나쁜 습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문제 행동들이 생기는 거고. 사람으로 뭐 개를 의인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쉬운 예로 그냥 들자면 사람들을 따졌을 때 마마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휘하에서 모든 보호와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요. 그러면 어릴 때는 괜찮아요. 뭐 사고 쳐도 엄마가 해결해주고, 뭐 힘든 거 있으면 엄마가 또 해결해주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가 해결해주고,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나가죠. 사회에 나가면 사회 구성원들과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큰 그런 성인들은 사회에 적응을 하질 못해요. 사회 부적격자가 되죠.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나 여기서는 못하겠어. 엄마 나 너무 힘든데. 그래, 너 딴 데 가봐. 젊을 땐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은 점점 나이를 드실 거고 이 사람은 점점 성인이 더욱더 되어 가겠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 가서 부모님 재산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마마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키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람이 없인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도 그 분리불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훈련 방법, 교육 방법이라고들 하죠. 교육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교육 방법은 일단 일반 보호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분리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행동교정이나 이런 것도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의 극약 처방이죠. 최후의 처방입니다. 약물 치료, 진정제 같은 걸 놔서 아이들이 좀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수의사분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가장 그냥 추세는 행동교정이죠. 행동교정인데 이 행동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이겠죠. 분리불안을 없애주는 방법 중에 뭐 간단한 도구로 하는 분들은 코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그런 장난감 안에다 먹이를 막 넣어서, 그 다음에 뭐 퍼즐 간식통 뭐 이런 거나 보호자의 채취가 묻어있는 수건 같은 거 그런 걸 줘서 보호자가 없을 때 아이들이 좀 그런 거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걸 사용할 줄 알고 좋아해야 돼요. 얘는 전혀 장난감에 관심이 없는 데인데 장난감을 던져주고 간다고 그거를 사람처럼 갖고 놀까요? 아니에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보호자가 나갔어. 그럼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죠. 그거를 관심 있게 해주는 방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뭐 장난감이든 수건이든 간식이든 좋아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죠. 간식이야 먼저 좋아한다는 거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너무 빨리 먹죠. 객검 같은 거 주면은 오래오래 먹는다고 해서 막 화공약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객검 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 말고 좀 객검도 좋은 거를 골라주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줘봤자 뭐 한 10분 20분 갖고 놀다 보면은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안 하고 또 그때부터는 똑같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을 줄 거라면 장난감을 잘 갖고 놀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먹을 거를 줄 거라면 먹을 거를 어떤 뭐 블럭 간식통 이런 거에다가 잘 넣어서 아이들이 좀 집중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게 일단 알려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거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캔넬 훈련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상황에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쉬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자기만의 공간에 가서. 그래서 캔넬 교육을 시켜놓은 아이들은 막 잘 놀다가도 잘 때가 되면은 보호자 옆에서 자려고 하지 않고 자기 캔넬로 딱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문이 항상 오픈되어 있죠. 철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떼어놔요, 집에서. 그게 딱 닫아지는 순간 또 공포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캔넬에 적응시킬 때는 그 철문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캔넬 자체를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 무섭기 때문에. 굴 같잖아요. 이렇게 동굴처럼. 안에는 또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껌껌하고. 그래서 처음에 캔넬에 적응을 시킬 때는 캔넬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땅땅땅땅땅땅 핀들이 박혀 있어서 이 캔넬이 분해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안에가 굴 같으니까. 떼세요. 그리고 떼서 이렇게 두 개를 포개 놓으세요. 천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처음에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이의 체취가 묻어 있는 그런 이불들, 그런 것들도 넣어 놓으시고, 간식도 몇 개 놓으시고, 뭐 장난감을 좋아하면 장난감도 거기다 잠깐 놔주고. 근데 그렇게 캔넬만 덩그러니 놔둔다고 해서 애들이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캔넬을 옆에다 놓고 보호자님도 그 옆에 같이 앉아보세요. 앉아서 거기다 간식도 주고 사료도 주고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캔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캔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다 보면 푹신푹신하고 좋네, 여기 오니까 맛있는 게 있네, 이런 좋은 기억들이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를 경계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포개져 있는 그 캔넬에서 아이가 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한다든가 편하게 쉬려고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좀 캐치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한번 뚜껑을 덮어보세요. 뚜껑을 그때부터 한 번에 딱 덮어놓고 막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덮어보고 아이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덮었는데 안 들어가? 그럼 조금 더 오픈을 해놔서 더 편하게 쉴 수 있게끔, 아이의 그 공간을 좀 잘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시점은, 그 캔넬이 있는 공간에 좀 푹신푹신한 걸 깔아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공간에는 푹신푹신한 걸 최대한 없애주세요. 그래야 거기에 가서 쉽니다.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이 발의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 푹신한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당연히 푹신한 이불이 있는 캔넬 쪽으로 가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또 돼요. 쉽게 아침에 산책을 몇 시에 나가는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밥을 언제 주는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쉬는 시간이 언제부터인지,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나가는 시간이겠죠. 그런 시간을 좀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셔서도 산책을 몇 시에 나가고, 그리고 밥을 또 몇 시에 주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같이 놀아주고, 잠은 몇 시부터 자는, 이런 생활 패턴을 조금 시간표에 딱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그 기간을 조금만 유지를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 시간이 되면 밥을 먹는, 이 시간이 되면은 산책을 나가는구나, 이 시간은 자야겠네, 이런 것들을 배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들 있죠. 제가 외출을 하려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애들이 반응이 달라요. 산책을 나갈 땐 좀 편안한 복장들로 많이 다니시죠. 그러다 보니까 추리닝 종류나 편한 옷을 많이 입어요. 근데 뭐 회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중요한 자리를 간다든가 할 때는 좀 다른 깔끔한 멀끔한 옷들로 좀 갈아입죠. 그렇게 됐을 땐 아이들이 산책하는 옷을 딱 입을 때는 막 흥분해요. 나간다는 걸 알죠. 근데 갑자기 막 정장을 입거나 뭐 와이셔츠를 입거나 이러면은 나랑 같이 나가는 게 아닌가 본데 압니다. 그런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정도 타이밍이 되면 밥 줄 때가 됐는데 낑낑거려요. 밥 달라고. 저희 애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알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찡찡거리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밥 주고 저도 하루를 시작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정한 생활 패턴 속에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또 찾기도 해요. 분리불안 교정을 할 때는 안정적인,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좀 유지해 주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